그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제가 여기서 뭐 따로 얘기를 안 드려도 우리가 아주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필수적이라는 사항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잠을 못 자게 되면은 결국 면역 기능까지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많은 병들이 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면은 뭐 그 수면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를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이제 진단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 일단 그 수면은 뇌에서 그 조절이 되는 그 생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마치 뇌가 그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잠을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뇌가 있고 잠을 깨는 뇌가 있고 해서 각 뇌에서 그 작용에 의해서 잠을 자고 깨고 하는 것이 그 생리적으로 그 연관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부위에 중풍이 오면은 어떤 부위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환자분은 잠만 주무시게 되고 어떤 부위에 조그마한 그 뇌졸중이 오게 되면 어떤 분은 잠을 아예 못 자고 항상 깨어 있게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우선 여기서 서두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면은 뇌에 중추가 있고 그 중추에 의해서 자고 깨고 하는 것이 조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잠잘 때 보게 되면은 환자분은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이제 편하게 이제 잠을 자는 분도 있고 뭐 있는데 잠을 잘 때 보게 되면은 다 마찬가지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잠자는 것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자는 것이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에 보여 있는 것이 수면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은 눈이 빨리 움직이는 수면, 잠자면서 눈이 빨리 움직이는 눈알을 움직이면서 자는 수면이 있고 잠을 자면서 눈이 움직이지 않고 자는 수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수면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눈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면의 깊이인 거죠. 그래서 나는 1단계 수면만 잔다 그러면은 거의 잠을 못 잤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 3단계 수면은 나이가 들면서 60 이하로 넘어가면서 3단계 수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이 건강한 젊은 친구들은 3단계 수면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 3단계 수면, 깊은 수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깊은 수면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 부분이 눈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 우리가 소위 이제 non-REM 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이제 4단계까지 나와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3, 4단계를 합쳐가지고 이제 서파 수면이라고 해서 깊은 수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이 이제 깊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우리가 이제 소위 REM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REM 수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REM 수면은 자면서 이제 사지에 우리 몸에 이제 기운이 이제 다 빠지게 되고 이제 눈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이때는 전형적으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되는데 무슨 쫓기는 꿈도 꿀 거고 말하는 꿈도 꿈에서 말도 할 거고 달아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할 텐데 만약에 우리 몸에 힘이 빠져 있질 않으면은 꿈속에서 하는 행동이 그대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욕을 한다든지 자다가 고함을 지른다든지 자다가 옆 사람을 때린다든지 잠꼬대를 많이 한다든지 잠꼬대 어린 15세 이전에 한 20세 이전에 젊은이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잠꼬대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잠자면서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잠꼬대를 쭝얼쭝얼대면서 잠꼬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일단은 수면 질환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REM 수면에는 꿈을 꾸는데 눈이 빨리 움직이는 수면에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때 정상적으로 근육이 마비가 와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싸우게 되면은 현실에서도 자면서 막 그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렘 수면, 그 non-REM 수면과 렘 수면, 눈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과 눈이 움직이는 수면, 이걸 하나의 그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한 1시간 반 정도 유지가 되고, 우리가 건강한 수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이클이 한 4사이클 정도가 돌아야지 이제 우리가 잠을 잘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파수면이 이렇게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서파수면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숙면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S1이라는 요 단계, 초기 단계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초기 단계에서 머물게 되면은, 이게 선잠 잤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다원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분의 그 잠을는 주무시는데 잠을 얼마나 숙면을 취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고, 잠자면서 살짝 깨고 그러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잠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잠을 자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는 잠을 잔 것 같지 않게 피곤하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난 잠은 한 8시간은 잤는데 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할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잠은 잤지만 선잠을 자는 거라면, 수면 단계 1단계에서 머무르고 이렇게 깊게 내려가지 않으면은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고 나는 잠을 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검사할 수 있는 유일의 검사가 수면다운 검사. 이걸 해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잠을 분석을 할 수 있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그 주제는 이제 불면증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러면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로나 추이가 변하고 있느냐,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1960년도의 수면 시간은 한 8시간 한 15분 정도 평균 잠을 자는 게, 60년도에는 이렇게 8시간 한 15분 정도 잠을 잤었는데 2000년도, 2005년, 2000년 이쪽으로 오면서 어느 정도나 잠을 자냐 하면은 7시간 20분 정도뿐이 잠을 안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한 40년에 걸쳐서 우리 인간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1시간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비율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1960년도의 사람들은 잠을 한 10시만 되면 다 잠을 잤는데, 지금은 24%만, 4명 중에 1명만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화되면서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빨라지고 세상이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이제 잠자는 시간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늦게 자는 이러한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그 성인인 경우에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7시간 반 정도가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이다. 이것보다 더 많이 자는 것도 안 좋고 이것보다 더 적게 자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7시간 반 정도는 잠을 자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낮에 너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낮에 앉기만 하면은 졸려서 죽겠다고 이제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낮에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과다수면증 해가지고 그 일종의 병의 증상이거든요. 낮에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잠이 많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기 전에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몇 시간 주무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제가 요즘 잠을 좀 직장 관계로 해서 5시간 뿐이 못 주무신다는 거예요. 5시간 뿐이. 그럼 우리가 7, 8시간을 자야지 정상적인 건데, 그 5시간 정도뿐이 못 자니까 이분은 수면 부족 때문에 낮에 피곤하고 힘든 거지 수면병이,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집에서 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면서도 낮에 힘들면은 그때 병원에 오셔라 그러면서 검사를 안 하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5시간을 주무시면서 자기가 낮에 피곤하다고 병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시면은 일단 내가 몇 시간 주무시는지 보고 부족하면은 잠을 더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잠을 안 자서 요즘 보게 되면 수면 시간이 우리나라 그 평균 수면 시간 한 6시간 15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제 수면 장애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의 주요 주제가 이제 불면증인데, 불면증은 질환이기도 하면서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불면증이라는 병도 있고, 불면증이라는 병이 아니면서 잠을 못 자는 증세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또 똑같이 불면증이라고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환으로서의 불면증이 있고, 질환은 아닌데 그냥 내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것도 불면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질환으로서 불면증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잠을 못 자는 증상이 있는 거지, 이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따져야 되냐 하면은 그래야지 잠을 못 자는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잠을 못 자는 이유를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그럼 내가 이게 불면증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어디 다른 수면 질환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면 장애의 주요 증상의 대표적인 게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불면증. 예를 들어서 이게 다리 떠는 증상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잠자면서 주기적으로 한 1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30초에 한 번 정도를 다리를 떠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리를 떠는 게 규칙적으로 이제 1분에 한 번 떤단 말이에요. 다리를 한번 탁 떨고 마는데, 그 다리 떠는 것이 강도가 약하면은 잠이 깨지 않아서 자기는 모르고 수면을 방해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을 잘만 하면 다리가 그냥 꽉 움직여가지고 마치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흔들어 놓은 것처럼 깜짝 놀라서 제 잠이 이제 깨게 되고, 또 잠만 들려고 그러면 또 콱 해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서 깨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다리를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움직이지 않게만 해드리면은 잠을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불면증의 증상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너무 자는. 그래서 잠을 밤에 안 자서 잠을 낮에 많이 자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가서 잠 많이 자고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 그러는 거고, 나는 충분히 잠은 잤는데 한 7, 8시간 정도 잤는데 그래도 낮에 많이 졸립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또 하나는 잠자면서 여러 가지 증상, 잠자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다리를 떤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주먹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다가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자다가 일어나서 차를 끌고 드라이브까지 하고 집에 와서 주무시는 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은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다시 자는 증상, 이런 증상이 아주 흔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내가 잠자다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자다가 이제 쉽게 몽유병이라 그러잖아요. 몽유병. 이게 자다가 이렇게 잠자면서 걸어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의 이제 주제로 이제 들어가서 불면증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불면증.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불면증에게 진단하는 것은 질환으로서의 이제 불면증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환으로서의 질환. 증상으로의 불면증이 아니라 질환으로서 불면증이라는 병을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일단 불면증이니까 잠을 못 자는 증상이 있어야죠. 당연히. 잠을 난 잘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한 증상, 그러한 잠 못 자는 것이 당연히 적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란 말이에요. 옆에서 아들이 그냥 TV 엄청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막 왔다 갔다 들락달락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잠을 잘 자면은 그게 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들 수가 없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낮에 잠을 못 자면은 당연히 낮에 힘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낮에 당연히 힘들어야지 그게 불면증으로서의 이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환자분들은 그래요. 밤에 한잠도 못 잤다, 나는. 그럼 누가 옆에서 잠을 못 자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 나하고 딸하고 둘이서 하는데 딸 조용하고 나는 밤새 못 잤다. 아주 그런데 그럼 낮에는 얼마나 피곤해? 낮에도 안 피곤하다. 낮에도 안 피곤해. 그건 말이 안 되죠.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낮에 안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기는 못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분들이 이제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을 자기 위해서 많이 누워 계시거든요. 많이 누워 계시면서 조금씩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하루 종일 못 잤다고 그러는데 잠은 다 따져보면 충분하게 7, 8시간 잠을 자고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면증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밤에 잠 못 자서 낮에 피곤한 증상이 있어야 이게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잠 못 자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를 탁탁 떨어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면 질환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그런 2차적인 원인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리를 떨어서 못 자는 것은 그 다리를 떨어서 2차적으로 증상으로서 불면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이제 만성불면증 여기서 이제 만성불면증은 결국 이렇게 저렇게 1차적인 원인으로서 질환으로서의 불면증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잠을 못 자건 만성불면증이 있으면은 어떠한 위험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사고 나는 걸 제외하고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운전이나 이제 기계 조작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도 그러면 하나 큰 거. 그러니까 낮에 일을 하다가 졸려가지고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또 하나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심혈관계 질환에 이게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촉진이 되고, 동맥경화가 온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불면증이 있게 되면은 이게 동맥경화가 촉진되는 게 그것이 나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잠을 못 자면은 상당히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몸이 어디가 어떻게 돼? 저는 우울만 하면은 인생에 낙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삶의 질에 제일 중요한 게 우울증인데,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면은 이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불면증이 있으면 안전사고가 난다는 거. 두 번째는 동맥경화 촉진돼가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유발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질환이 야기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만성불면증의 위험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면증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예만 이제 보여드리면은 7시 반을 주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BMI 지수라 그래가지고 체질량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으면은 뚱뚱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위로 올라갈수록 비만하다는 거고 아래 내려올수록 정상적이라는 건데, 이거 보면은 7시간 반 자는 사람이 가장 그 비만 지수가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고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 6시간 자는 사람, 7시간 자는 사람 보세요.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만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은 비만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잠을 많이 자도 그 살이 찌는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적게 자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비만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7시간 반 적절한 수면 시간을 주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불면증이 오느냐가 이것이 제일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파악이 돼야지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 예? 불면증 그 자체가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불면증이 오느냐? 여기에서 지금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것은 질환이건 질환이지 않건 그냥 모든 불면 증상을 다 아우러 가지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회적인 스트레스. 직장에서 동료하고 그냥 신경전을 치르고 오늘 친구랑 엄청 싸워가지고 친한 친구랑 엄청 싸워가지고 스트레스 있고, 어떤 사람 돈 빌려간 돈 안 줘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러면은 당연히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하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를 저 세상으로 보냈다. 이런 경우에 슬픔으로 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자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또한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어디가 아파서, 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눕게 되면 이게 숨이 차가지고 잠을 잘 못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신체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적 우울증이라든지, 이게 불면증이 우울증을 야기도 하지만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또 그 증상으로 거꾸로. 그래서 정신과적인 증상인 사람이 불면증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쓰는데 약 중에는 잠을 방해하는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면제처럼 그 잠을 촉진하는 약도 있지만 여러 약제들이 잠을 오히려 방해하는 약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러 기타 질환, 예를 들어서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하지 불안증이라든지 다리를 떠는 증상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질환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내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찾아서 이거를 제거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적인 그 원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규칙한 습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경우, 또 그런 건 그 자체로 이제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불면증 치료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행동적 원인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느냐? 다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보고 환자분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러면 이제 환자분이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말씀 안 하시는 건 우리가 물어보고,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이게 병력 청취가 우선 제일 중요하고, 특정 수면질환 같은 경우라든지 어떤 행동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사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검사를 하냐 하면은, 그래서 불면증의 진단은 병력 청취와 수면다원 검사와 활동 기록기, 이러한 검사들로 진단이 되는데,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다원 검사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환자의 코에다가 그 전극을 갖다 집어넣고, 턱에다가 전극 붙이고, 머리에다가 전극 붙이고, 눈가에 전극을 붙이고, 그리고 또 그 머리에 뇌파를 다 붙이고, 가슴에다 벨트를 하고, 배에다 벨트를 하고, 다리에다가 또 전극을 붙이고, 이렇게 우리 몸에 여러 곳에 전극을 부착해서 잠자는 동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 기록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비디오 촬영을 해서 환자의 움직임까지
기록을 해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수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눈이 빨리 움직이는 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눈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은 이게 검정색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한 사이클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사이클 정도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 이와 같이 깊은 수면을 많이 자야 되는데 깊은 수면을 자질 못하고 2단계 수면 정도까지 내려가고 이런 것을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의 활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수면 다원 검사는 하룻밤을 와서 검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그 활동계는 일주일 동안 안에 환자가 시계처럼 손목에다 차고 다니면은 환자의 행동이 죄다 그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리는 환자분이 그 잠을 자는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은 활동이 없는 것처럼 나오고 이 활동 없는 거는 환자가 그 자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런 한계는 좀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새까맣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환자가 활동을 하는 거고 중간에 낮에 이렇게 그 활동이 없는 것은 낮잠을 자는 거고 그 다음에 밤에는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시간대가 밤 시간대니까 밤 시간대 이렇게 잠을 자는 게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환자분이 일주일 동안 몇 시에 들어가서 자서 몇 시에 나왔는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목요연하게 일주일 동안의 활동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이 불면증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면증을 그 이제 불면증 증상을 보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 불면증 증상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서 치료를 해주면은 불면증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서도 모든 게 다 이제 조절해요. 첫째는 수면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적절한 시간에 그 잠을 자느냐, 적절한 시간에 잠에서 일어나느냐, 낮에 낮잠을 많이 자느냐, 그 내가 잠자는데 나쁜 행동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게 수면 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 의지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인간의 생체 리듬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생체 리듬. 그래서 그 심장이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 뛰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장의 순전히 그 자체 리듬 가지고서 심장이 뛰는 거지 인간이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수면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수면을 내가 자고 싶을 때 누우면은 잠이 오느냐? 못 잔단 말이에요. 내가 깨고 싶을 때 깰 수가 있느냐? 못 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에 의해서 생체 리듬이 밤 11시에서 잠을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체 리듬이 갖춰져 있으면은 그 환자분은 자기가 의지하지 않아도 그 시간 되면 잠이 와서 들어가서 자야 되고 아침에는 그 시간엔 눈이 떠서 일어나야 되고 바로 그 생체 리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체 리듬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려고 그러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체 리듬을 갖춰줘야 되는데 생체 리듬이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하루는 일찍 잤다가 하루는 늦게 잤다가 이렇게 되면은 생체 리듬이 다 망가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게 나쁜 수면 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이제 밤 12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밤 12시를 나타내는 건데 정상적이라 그러면 밤 12시부터 그 오전 6시까지 이때까지는 잠을 자서 활동이 그냥 없어야 되는데 상당히 잠자는 게 이게 들쭉날쭉 그런단 말이에요. 들쭉날쭉. 이렇게 불규칙하게 수면을 취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가 자려고 할 때 생체 리듬이 망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여기가 밤 12시인데 이게 앞에서 잠을 많이 누워서 이제 활동량이 적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누워서 이제 잠자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삶,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결국 그 생체 리듬을 보존하는, 그래서 수면 위생을 통해서 생체 리듬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하지브란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하지브란 증후군은 낮에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다리가 스물스물 하면서 다리가 이상해서 그 이상한 기운이 다리에 돌아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다리를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편해가지고 다리가 잠시 다리를 움직여주고 마루에 나가서 잠깐 걸면은 증상이 좋아졌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려고 그러면 도대체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브란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하지브란 증후군은 분명히 철분의 결핍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사진, B라고 하는 이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 뇌는 이렇게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철분 성분이 보이는 건데, 철분 성분이 뇌에 이렇게 보이는데 반해서 하지브란 증후군이 심한 환자분들은 철분 성분이 MRI를 찍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뇌에 철분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주 특이한 증상이, 움직일 때는 별로 모르겠는데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드물면은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한 7.5%, 100명에 7, 8명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좀 많아가지고 한 9명, 남자가 한 6명일 때, 100명 중에 6명일 때, 여자분은 100명 중에 8명이 이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얘기하는 증상 보면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쑤신다, 욱신거린다, 저리다, 피가 안 통한다, 아프다, 뻐근하다, 당긴다, 싫다, 무겁다.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증상에 이게 표현하기가 아주 힘든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공통적인 거는 잠자려고 누우면 이런 증상이 생기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증상이 없어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허리에 신경통이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많이 움직이면 더 아프고, 쉬면은 괜찮아져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하지브란 증후군 환자의 반은 이러한 증상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질 못하겠다 하는, 잠이 들다가도 결국 잠자는 동안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다리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잠을 계속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깨면 못 자고 잠도 얕은 수면으로 자게 되고, 또 이런 분들은 계속 밤에 자다가 다리를 떠는 증상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2명 중에 1명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수면제를 먹어서 잠자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철분을 보충해주는 하지브란 증후를 치료해야 불면증이 해소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많은 것들은 뭐냐면은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는 이러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잠을 자는 게 생체 리듬에 의해서 잠을 자는 거지 우리 의지대로 잠을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녹색이 정상적인 수면인데 밤 12시 전에 1시간 전, 대략 밤 11시경에 누워서 잠을 자서 아침에 한 6시, 7시 정도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수면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수면 패턴인데, 어떤 분들은 초저녁에 들어가서 누워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저녁 8시만 되면 들어가서 누워서 주무셔가지고 새벽 2시, 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2시, 1시에. 이때 일어나셔가지고서는 새벽 6시, 7시까지 잠이 안 온다고 병원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잠은 다 여기서 벌써 다 주무셨다고요. 다 주무시고 남이 잘 때 내가 못 자니까 그렇다고 불편하셨다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잠을 못 주무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면이 앞으로 이렇게 확 당겨져 있는 분들, 이건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조금씩 이게 앞으로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초저녁 잠이 많아지고 그때 잠을 자게 되면 새벽에 잠을 못 자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면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 수면 이 리듬을 좀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뒤로 늦춰줘야 되겠죠. 반대로
젊은 아이들은 잠을 안 자요, 밤에. 밤을 잠이 안 자다가 새벽 인터넷하고 문자한다고 잠을 안 자다가 새벽 3시에나 돼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가지고 환자는 깨우지 않고 놔두면은 아침 11시, 12시까지 잠을 자요. 12시까지.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해서 내가 이제 잠을 좀 일찍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 12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은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새벽 3시에 자던 아이가 밤 12시에 자려고 그러면은 잠이 안 와요. 생체 리듬이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이거 잠이 안 온다고 또 불면증으로 온단 말이에요. 불면증이 와서 나 잠을 못 자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잠을 자려고 잘 수가 없다. 이건 잘 물어보게 되면은 생체 리듬이 뒤로 물러나서 그런 것이지 자기 생체 리듬에서는 자는 게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체 리듬이 내가 지금 어떻게 생체 리듬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잠을. 그런데 따님하고 같이 그런 분들은 또 따님하고 같이 오는 분이 많은데 따님은 옆에서 그냥 픽픽 웃으면서 무슨 코 골면서 코 골고 잠자는 건 내가 다 봤는데 자꾸 잠을 못 잔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따님은 자꾸 부인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따님을 막 야단치는 거야. 내가 하나도 못 잤다 그러는데 네가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그런데 이분들을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실제 굉장히 잠을 자는,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4시간 잠을 잘 잤는데도 불구하고 딱 깨서 하시는 말씀은 한 잔도 못 잤다는 거예요. 한 잔도. 그러니까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2시간 자고서 1시간뿐이 못 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심하신 분은 4시간 잤는데 난 15분, 눈 잠깐 붙이고서는 한 잠도 못 잤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기다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낮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낮에 피곤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수면에 대해서 이 지각하는 것에 오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불면증하고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많은 것은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은 숨이 콱콱 막혀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의 의미 있는 불면증이 한 그 4분 중에 1분 정도는 이게 불면증이 동반이 된다 그래요.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숨을 못 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코를 대부분 지금처럼 이제 코를 이제 고는 분들, 지금처럼 코를 골게 되는 게 저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잘못된 컨셉은 개념은 뭐냐면은 코를 골면서 잠을 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숙면을 취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주 숙면을 취하는구나, 잠을 잘 자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의사들이 볼 때는 병적 수면이에요. 병적 수면.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병적 수면이에요. 그래서 코를 골면서 자는 분이 있으면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셔야지 잠을 잘 자네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아직까지도 드라마에서는 숙면을 취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일부러 코를 골게 해서 숙면 취한다는 것을 암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암시, 그건 병적 수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은 숨을 들이쉴 때 기도가 이 목인데 꽉 막히는 거예요. 숨을 들이쉴 때. 그래서 숨을 못 쉬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 제일 문제는 뭐예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2분만 숨을 못 쉬어도 우리는 뇌손상을 입고 사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2분만 숨을 안 쉬고 있어도. 그런데 이런 분들은 1분씩 숨 안 쉬는 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어느 정도냐? 시간당 30에서 50회 정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시간당 30에서 50회 정도로 이게 숨을 안 쉬면은 아주 산소 포화도가 그냥 몸에서 바닥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렇게 심한 환자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산소 포화도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처럼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질 말아야 되는데 이쪽 이런 데 보면 이게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동맥경화가 이게 촉진이 되고 이런 분들은 혈압이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신 분 중에서 적어도 그 네 분 중에 한 분은 이것이 그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조절해주면 혈압이 다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증이 그 무서운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게 제일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뇨병 같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대사성 합병증을 또 유발해가지고 이게 또 그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거 있으면 그 불면증이 오면서 또 우울증을 동반하고 기억력 장애라든지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수면 무호흡증은 지금 굉장히 큰 그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것의 진단이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압 그 외래에서 혈압 한번 재보면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이것은 수면 다운 검사에서 하룻밤 와서 주무시고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검사가 되고 치료되는 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주무시면서 코에다가 양압기를 딱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계가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부는 것처럼 코 안으로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풍선이 부풀어지는 것처럼 기도가 쫙 열린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 이 사진 보이시면 이게 보면 이 들어가게 되면 좌우로 벽을 쫙 열어주기 때문에 기도가 열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양압기 치료를 한 사람과 양압기 치료를 안 한 사람의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인 거고 이건 비치명적인 걸 얘기하는 치명적인 걸 보면은 이 빨간 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예요. 근데 치료를 하면 이 바닥을 치는데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당연히 사망률하고도 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 하면은 10년 후에 한 10% 정도 사망률이 있는데 반해서 이걸 치료를 안 하면은 7년 후에 60%까지 이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망률이. 이건 왜 사망하냐면 심 쪽에 심혈관계 쪽에 동맥경화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이걸 치료 안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냥 고혈압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정확할 것 같고 지금 이 시대에 고혈압 가지고 치료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레지던트 할 때까지만 해도 뇌출혈이 엄청 많았어요. 뇌출혈은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빵 터지는 병인데 혈압 조절을 그 당시에는 거의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르신들은 혈압 조절을 안 해가지고 맨 뇌출혈이 그렇게 많은데 요즘은 뇌출혈이 없어요. 뇌출혈이 없어. 혈압약을 다 드시면서 뇌출혈이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거의 위치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치가 그래서 이거는 터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막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불면증하고 수면장애는 문제는 상당히 흔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흔하다. 그래서 만성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국민 10명 중에 1명이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도 100명 중에 한 4, 5명 정도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고 또 고혈압 환자의 4명 중에 1명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병이 흔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병을 방치했을 때 그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결국은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정석훈 교수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치료가. 그래서 불면증은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그래서 이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은 자꾸 이 만성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하면은 습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를 하게 되면은 약을 안 쓰면서 불면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하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양압기 치료를 하면 100% 조절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진단과 치료 없이 방치되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같은 기회를 우리가 마련을 한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주위에 이러한 내용을, 좋은 내용을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